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매달리고 있으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팀은 말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캔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팀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팀. 덕분에 제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이 갑자기 물었다. 더 도움이 필요하세요? 캔드라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무슨 뜻이세요? 제 친구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팀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나를 도와줬지. 원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캔드라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가 아니야. 서로 돕는 거지. 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캔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마이케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 후 며칠 동안 팀은 캔드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인맥을 활용하여 자선단체와 의료재단에 연락하여 마이케이를 위한 지원을 얻고자 했다. 동시에 그는 캔드라에게 부모님과 다시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결국 그들은 네 가족이야. 팀이 말했다. 이번 기회에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을 거야. 캔드라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니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팀과의 만남을 통해 캔드라는 점차 아버지 같은 보살핌을 느꼈다. 팀의 조언은 항상 따뜻하고 실용적이었다. 그는 캔드라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행동과 함께함으로써 그를 지지했다. 어느 날 우연히 캔드라는 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에게도 딸이 있었지만 우리는 연락이 끊겼지. 몇 년 동안 나는 그 아이를 찾고 있어.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캔드라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괜찮아. 팀은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너를 돕는 것이 내 후회를 만회하는 방법일지도 몰라. 캔드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팀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깨달았다. 삶이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 차더라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초여름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캔드라는 짧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캔드라는 문을 열었다. 부모님 집 거실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가정부가 그의 코트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안내했다. 리처드는 서재에 있었고 안나는 아래층 정원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안나는 정원에서 고개를 들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캔드라는 서재로 들어갔다. 리처드는 큰 가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거라. 아빠, 오늘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캔드라는 말문을 열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구나. 리처드는 그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마이케이 치료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캔드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힘으로 이 돈을 갚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리처드가 물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망설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마이케이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를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인품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가 너에게 가져다 줄 삶이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로서 나는 네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아빠의 잘 산다는 항상 돈과 지위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캔드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리처드는 한숨을 쉬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단지 아버지로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다. 캔드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오만했던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서재를 나온 캔드라는 정원으로 가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는 어머니 안나를 찾았다. 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하셨어. 이제 만족하니? 안나의 말투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전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캔드라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냥 엄마, 아빠에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내 선택을요. 잘 지낸다고. 안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픈 남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게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니? 네. 캔드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를 사랑하니까요. 우린 서로가 있고 그걸로 충분해요. 안나는 침묵했다. 얼굴에 드리운 복잡한 표정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어쩌면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겠지. 내가 왜 마이클을 사랑하는지. 캔드라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절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고 그는 나를 존중해.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 안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잠시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캔드라,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왜 우리를, 너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지. 그렇게 준비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캔드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들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야. 안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캔드라가 부모님 집을 나설 때 그는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꺼내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티모시, 나 방금 부모님 댁에서 나왔어. 상황은 어떻지? 티모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다. 아주 나쁘진 않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야. 캔드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그거 좋네. 티모시는 웃으며 말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캔드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티모시의 말은 언제나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병원으로 돌아온 후 캔드라는 마이클의 병상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마이클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예전이었다면 아마 도망쳤을 거야. 캔드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은 맞물렸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을 전하듯. 오후의 햇살이 병원 복도에 쏟아졌다. 밝고 따스하게. 캔드라는 막 정리한 서류를 품에 안고 간호사실에서 나왔다. 마이클의 병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한 대기실을 지나치다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티모시였다. 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약간 구부정한 등과 고요한 모습은 캔드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료슈스의 노인은 언제나 자신의 따스함으로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알아보려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캔드라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티모시가 전에 건네준 연락처 정보를 정리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었을 적 티모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풀밭에 서 있었고 곁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미소는 밝고 쾌활했다. 캔드라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소년이 마이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설마 티모시가 마이클의 아버지인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교차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사진 뒤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 날 티모시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캔드라와 티모시는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다. 바깥은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유독 조용하고 무거웠다. 티모시, 어제 당신이 준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캔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진 속 소년 말이에요. 그는 마이클과 많이 닮았어요. 티모시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떨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캔드라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말이군. 티모시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 애 이름은 앤드류야. 하지만 우린 모두 그 애를 밀리라고 불렀지. 어렸을 때부터 밀밭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캔드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이클의 애명도 밀리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마이클, 그는 당신의 아들인가요? 캔드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티모시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애는 내 아들이야. 티모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가였고 일에만 몰두하다 가정을 소홀히 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를 견디지 못하고 어린 마이클을
데리고 떠났다. 그 후로 그는 계속 그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단서가 끊겼어. 티모시는 나지막이 말했다. 몇 년 동안 나는 계속 그들을 찾아다녔어. 지금 그 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기억이나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 캔드라의 눈광이 촉촉해졌다. 그는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티모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마이클은 당신을 기억해요.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떠났다고. 그는 당신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캔드라는 조용히 말했다. 티모시의 눈의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언제나 강했고 또한 친절했지. 캔드라는 티모시의 손을 잡고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두 분이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캔드라는 티모시와 마이클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날 병원 병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이클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함이 교차했다. 티모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마이클은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가볍게 떨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까지.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다.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래, 밀. 나다. 내가 널 오랫동안 찾았다.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을 뻗었고 티모시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벽과 후회는 마치 이 손길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두 부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클은 티모시에게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다. 캔드라와 어떻게 만났는지, 병마와 싸우며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티모시는 마이클에게 사과했다. 오랫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자책감을 표현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지난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티모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다. 병실 문 밖에 서 있던 캔드라는 눈가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재회는 마이클에게 아버지를 되찾아 주었을 뿐 아니라 티모시에게도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안배인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내며. 재회 후 며칠 동안 마이클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가족애로 다시 타오른 희망의 빛이었다. 티모시는 거의 매일 병실에서 마이클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오랜 세월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고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 씨, 의사가 입을 열었다. 몸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새로운 화학요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인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충분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심리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모시는 마이클의 손을 잡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이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내 곁을 지킬 거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캔드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료 첫날, 마이클은 화학요법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티모시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마이클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 네가 가장 좋아하던 책 기억나니? 티모시는 갑자기 물었다. 마이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마이클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지의 마법사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그 악당 목소리로 저를 놀라게 했잖아요. 맞아. 티모시는 크게 웃으며 그 대사를 흉내내 보았다. 나는 오지의 위대한 마법사다. 누가 감히 내 영역에 침범하느냐.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화학요법의 침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기에 충분했다. 간호사들은 옆에 서서 부자 사이의 따스함에 감탄했다. 마이클을 돌보는 동안 티모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과거의 자신이 사업에만 너무 집착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만약 내가 그때 시간을 더 많이 내서 너희 모자 곁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티모시는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 말했다.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제 곁에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티모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시간 동안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이클의 약혼자로서 캔드라는 이 싸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마이클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치료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다. 동시에 자신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캔드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티모시가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캔드라에게 건넸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캔드라. 티모시는 말했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마이클은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네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진작 포기했을 거야.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캔드라는 차분히 말을 받았다. 만약 내가 아팠다면 그도 분명히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그에게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다. 몇 주 후 의사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마이클의 병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학요법의 효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완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 큰 진전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속 힘내세요. 병실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캔드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티모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였다. 마이클의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티모시와 캔드라는 서로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왔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을 함께 산책하기로 했다. 티모시는
마이클의 휠체어를 밀었고 캔드라는 옆에서 걸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고 정원의 꽃과 풀은 바람에 살랑였다. 마치 세상 전체가 부드러워진 듯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마이클은 갑자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삶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를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티모시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마이클의 손을 잡았다. 깊은 눈빛으로 내가 고맙다, 아들아. 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캔드라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과 기쁨에 젖었다. 그날 저녁, 캔드라는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가볍게 배에 얹고 새 생명의 움직임을 느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창밖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그의 소원에 응답하듯. 아침 햇살이 병원 커튼을 뚫고 병실 안으로 쏟아졌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았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몇 달 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다. 캔드라는 따뜻한 수프를 들고 들어와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기분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 마이클은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셨어. 당신이 계속 노력한 덕분이에요. 캔드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기 당신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는 티모시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티모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마이클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마이클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티모시도 마이클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웠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자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 파스타를 아주 잘 만들었거든. 티모시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있겠네. 네가 사장을 하고 내가 요리사를 하면 되겠다. 듣기 좋네요.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캔드라가 만든 요리가 더 좋아요. 물론 캔드라야말로 최고의 요리사지.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이러한 편안한 대화 속에서 부자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이러한 소소한 교류로 지난날의 공백을 메웠고 앞으로 함께할 삶의 기반을 다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잠든 후 티모시와 캔드라는 병원 밖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고요해서 멀리서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캔드라,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티모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멀리 불빛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가요? 캔드라는 그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마이클은 모르는 일인데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어. 티모시는 한숨을 쉬었다.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 캔드라는 그 말에 놀랐다.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클의 건강이니까. 티모시의 어조는 차분했다.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건 원치 않아.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어. 지금은 그저 그 아이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 얼마나 시간이 남았든지 간에 캔드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티모시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당신이 마이클 곁을 지켰듯이 우리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마이클이 회복됨에 따라 티모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의 후회를 만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들을 가져와 마이클과 함께 추억을 공유했다. 이건 내 5살 생일 때 내가 몰래 찍은 사진이다. 티모시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케이크 옆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케이크 기억나. 마이크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였지. 정말 맛있었어. 그는 항상 남을 잘 챙겼지. 팀이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난 항상 일에만 매달려서 너무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어. 아직 잘 자라고 하기엔 이르잖아. 마이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어느 날 저녁, 캔드라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비밀을 마이크와 팀에게 알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았다. 마이크는 병상에 앉아 있었고 팀은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캔드라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마이크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캔드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나 임신했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마이크는 멍하니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정말이야. 캔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 미래의 일부야. 팀의 눈에도 감격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한다, 아들아. 네가 아빠가 되는구나. 그날 이후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의논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했다. 팀은 미래의 외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 새로운 생명에게 쏟겠다고 약속했다. 난 마이크가 크는 걸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놓치지 않을 거야. 팀이 말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마이크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제 삶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햇빛이 얇은 구름 사이로 병실 안으로 쏟아져 온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이크는 여전히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으로 캔드라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기대와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따스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마치 모든 어려움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옅어지는 듯했다. 캔드라는 가볍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마이크의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다. 있잖아. 아기가 오늘 몇 번이나 움직였어. 마치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분명 씩씩한 아이가 될 거야. 마이크는 웃었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팀은 옆에 서서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깊은 구원이었다. 비록 그는 마이크와 함께할 수년간의 시간을 잃었지만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되찾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캔드라의 부모님, 안나와 리처드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날의 대화 이후 안나와 리처드는 마이크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그들은 캔드라의 선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다. 안나가 병실로 들어와 마이크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크,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 됐구나. 고마워. 마이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감사함이 어렸다. 리처드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보며 다소 어색한 어조로 말했다. 알다시피 전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지. 하지만 네가 알아줬으면 해. 우린 너와 캔드라를 지지하고 싶어. 마이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뻗어 리처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저도 쭉 당신들의 이해를 바랐습니다. 이 말에 리처드는 조금 놀랐지만 마음이 놓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마이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캔드라의 진정한 동반자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이크의 회복과 함께 캔드라의 임신은 가족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 캔드라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면 좋겠어. 팀은 옆에 앉아 마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슨 이름을 짓든 난 좋은 외할아버지가 될 거야. 외할아버지. 마이크가 놀란 척 말했다. 아직 할아버지가 되는 게 어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팀은 크게 웃었다.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이젠 익숙해졌어. 그리고 자장가 연습도 하고 있어. 캔드라와 마이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이 가족은 마침내 평화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이크의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팀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팀은 혼자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감회가 가득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기회가 왔어. 팀은 나지막이 말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듯 했다. 캔드라가 다가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외할아버지예요. 마이크가 당신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팀은 미소 지었다.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이런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했을 거야. 캔드라, 너는 이 가족의 버팀목이야. 우린 모두 서로의 버팀목이에요. 캔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따스함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 후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가족을. 몇 달 후 마이크는 거의 회복되었다. 의사는 그의 치료가 눈에 띄게 진전되었고 예후가 좋다고 발표했다. 온 가족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었다. 캔드라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삶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팀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다. 그는 마이크와 캔드라가 충분히 강해졌고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집중하며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권고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더 오래 함께 할 거야.
팀은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마이크와 캔드라에게 말했다.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가족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다. 팀은 아들과 잃어버렸던 수년간의 정을 되찾았고 캔드라 역시 부모님과 화해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이 가족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몇 달 후 햇살이 눈부신 어느 아침 캔드라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는 캔드라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팀은 옆에 서서 자랑스러움과 감격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마이크가 나지막이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캔드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팀은 그들을 바라보며 전례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팀은 병원 정원에 앉아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때때로 먼 곳을 향했고 때때로는 펼쳐진 책장에 머물렀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과 풀향기를 실어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멀리서 마이크와 캔드라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맞이했다. 눈에는 따스함과 행복이 가득했다.